네, 안녕하세요. 라센스 2030입니다. 예,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유동성의 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GDP분의 M2라는 식을 통해서 둘을 비교해 볼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은 버블인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그 네이버 블로그의 메르님 최근 글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유동성을 비교할 건데, 우선 비교하기 전에 알아두고 가야 될 식이 있어요.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라는 건데, MV는 PY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은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 GDP인데,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물가도 오르겠죠.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면은 뭐 실질 GDP가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그 돈이 빠르게 돌면서 여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GDP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만 보지 말고 좀 의미를 이해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식이 화폐 유통속도 V는 M분의 PY죠. 그래서 M은 M2고 PY는 물가와 실질 GDP를 곱한 명목 GDP입니다. 즉 M2분의 GDP예요. 저희가 부르는 마샬리안 K라는 거는 이 V의 역수입니다. 즉 GDP분의 M2이고요. 이거를 마샬리안 K라고 불러요. 이 둘이 가지는 의미가 약간 다른데 이 마샬리안 K라는 거는 경제 규모 대비해서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나타냅니다. 즉 GDP 경제 규모 대비 M2가 얼마나 풀렸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수치가 높으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과잉됩니다. 이 경우 마샬리안 K가 높다는 것은 화폐 유동 속도 V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즉 실물 경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자산 가격 거품과 인플레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가 낮게 되면은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통화 공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가 위축돼요. 예, 두 경우 높거나 낮거나 둘 다 프로스 앤 콘스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화폐 유통 속도는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나타내는 것이고 수치가 높으면은 경제 활동이 활발한 거죠. 이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수치가 낮으면은 돈의 회전이 느려서 경기 침체와 돈맥 경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그래프의 추천은 네이버 메르 블로그입니다. 미국 GDP분의 M2는 코로나 이후 유동성을 크게 풀었다가 경제 성장을 통해 정상화시켰어요. 즉 M2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GDP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적정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거죠. 이때 좀 생각해 보면은 이 M2가 확 올라가서 마샬랭키가 확 높아지니까 이때 그 증시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 거품이 일어나고 부동산도 이때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22년 이후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어, 정상화 된다는 거는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즉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대비해봐도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마샬리안 K는 어떻죠? 이번에 하느니 M2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바꿨잖아요. 수익형 증권을 뺐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빼든 빼지 않든 둘 다 이 마샬리안 K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의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나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 마샬리안 K가 높다는 거는 V가 낮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화폐가 빠르게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돈이 실물 경제로는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부동산이랑 코스피만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그런 서민들한테 많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추세선이 있는데 뭐 장기 추세선보다 이게 뭐 높으면은 실물 경제 성장보다 통화 공급이 훨씬 빨랐다는 걸 의미하는데 뭐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머지해 가지고 좀 보게 되면은 미국은 그 코로나 때 올라갔던 마샬란 K를 내리면서 버블이 쌓였던 거를 점차 해소해 왔어요. 근데 한국은 코로나 때 올렸는데 이후로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여기서 유동성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주식은 모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미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 올라가는 것일 것이고 한국은 화폐 가치가 녹아서 버블로 올라가는 것일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마샬량 K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K가 높다는 것은 유동성 과잉, 그러니까 생산성 대비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M2는 역대급으로 풀고 있죠. 예산안은 8.1%로 증액하고 그리고 그 예산안에 증액된 액수의 대부분이 보건복지, 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는 보건복지 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M2를 증가시키더라도 생산성의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R&D, 뭐 중소기업, 교육 이런 쪽에 투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로만 소모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사에서 따왔는데 뭐 올해 2026년에 예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 제일 높은데 퍼센테이지로 제일 높게 올라갑니다. 8.2% 20조 정도 20조 정도 올리네요. 예. 그렇고 GDP 대비 국가 채무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지출 역시 올라갈 것인데 국가 성장이 아닌 포퓰리즘 및 보건복지에만 돈을 쓰고 있다. 여러분 너무 데이터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원화 가치는 정말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하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적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적금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국장 지수 투자라도 해야 됩니다. 이건 최소예요. 아니면 서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게 아니라면은 국장 지수 투자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원화를 끌어다가 투자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조만간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유동성 그 질을 좀 비교해봤고, 그럼 저는 미국 주식을 좀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한국은 버블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로 버블이 아니냐? 미국의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예, 그거 좀 봤는데 우선은 저는 지금은 확장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대출 태도 지수에서 볼 수가 있는데 대출 태도 지수라는 거는 대출 문턱이 플러스로 돌면은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반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경기가 확장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 기간 동안은 이제 대출 태도 지수가 쭉 오르죠. 즉 대출 문턱이 올라가고 경기가 위축됩니다. 거기에 내려가면서 경기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요.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 경기 위축됐죠. 그리고 이제 돈 풀면서 경기 확장되고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도 그때도 미국 주식이 안 좋았어요. 네, 그때도 보시면은 이 대출 태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샬리안 K 이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돈이 귀해지면서 뭐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그 경기가 안 좋았다가 지금 또 경기 확장 국면에 돌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을 보면은 다시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대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S&P 500이랑도 비교를 해봐도 여기 그 뭐냐 반비례 관계가 잘 보이죠. 대출 태도 지수가 오르면은 S&P 떨어지고 다시 확장 국면에서는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대출 태도 지수가 올라가면은 다시 주가는 내려갔다가 지금 하향 국면이니까 주르륵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때도 반비례 관계가 보이고 지금은 대출 태도 지수가 좋아 보인다. 근데 이건 어쨌든 후행적인 거고 이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꺾여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쭉 내려가 줄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저는 기업 대출액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대출금리와 대출액의 증가를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거는 순전히 제 그 뇌피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고요. 자, 해보면은 우선 기업 대출액 같은 경우는 이 불황에는 대출금리가 감소해요. 불황에는 대출금리가 감소하죠. 왜냐면 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불황에는 대출금리가 감소하고 이때 기업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이 늘어납니다. 네, 대출이 늘어나는데 이후 불황이 잦아들면은 대출액을 기업들은 일정 부분 갚아요. 예, 그래서 이때 땅을 좀 다지고 이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낮아진 금리에 비례해서 다시 기업들은 대출을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죠. 이때 다시 금리는 상승해요. 금리는 상승하면서 예, 대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기업은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거다라는 생각에 현재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다시 대출액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좀 신규 케이스가 좀 보여요. 기존에는 땅 다지기 이후에 대출액과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화랑이 일어났던 그런 패턴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기존에는 없던 대출액은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해석해 보면은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기업들 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구축되고 있으면 이는 향후 있을 저는 이것도 일종의 땅 다지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땅 다지기 이후 이제 화랑의 그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 2023년을 봐도 어, 여기서 땅 다지기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피크 찍고 땅 다지기가 일어나는 거는 그 경제 그 리세션이 일어났을 때 및 그 주가가 안 좋았을 때를 의미하는데 딱 이 포인트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땅 다지기 일어났고 2024년 말 뭐 25년 4월인가 뭐 이쯤 되겠죠. 이때 땅 다지기 한번 일어나고 지금 다시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판단으로 사실 국장부자는 이제 미장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장이 계속 오를 거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국장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움직이는 트렌드 때문이에요. 미국 주식은 그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는 막 혼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미리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딱 나면은 막 뜨거나 아니면 막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 엠바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나기 전부터 움직이죠. 예를 들면 막 실적 발표 나기 전인데 주가가 미리 올라 있거나 아니 미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부지기수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보가 샌다는 거거든요. 전 최소한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내부 정보가
미리 유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그 불평등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모르고 있는데 알 수는 없는 정보인데 저 사람들이 미리 알고 움직여 버리면은 전 그대로 손해를 보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을 안 합니다. 국장을 하더라도 엠바고가 잘 지켜지는 기업이 할 거예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지켜지는 것 같죠. 시접 발표 난 다음에 움직이니까. 반면 미국은 이제 그런 엠바고가 대체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